늦은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혜성의료재단 이사장실. 검은색 가죽 소파에는 단 한 점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빌딩 숲이 즐비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은빛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6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남자는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의학 저널과 경영 보고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대통령 표창장과 각종 공로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그가 이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30살의 아들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재단 산하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아들. 혜원이 자랑스러워하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이준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혜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누군가?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입니다. 이름은 문다은이고요. 시립도서관 사서라. 혜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예. 중앙시립도서관 문화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이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혜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문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버지. 이준이 한 걸음 다가섰지만 혜원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알지 않느냐. 3대째 의료계를 이끌어온 명문가다. 내가 결혼할 상대는 그에 걸맞은 집안의 자제여야 한다.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그런 생각은 어느 시대든 격은 중요하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혜성의료재단의 후계자다. 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재단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다. 하지만 돌아가거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무력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혜원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그 말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가 28이었을 때, 아직 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서점에 자주 들렀습니다. 의학 서적을 찾는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소개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원은 그런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어느 날 혜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 씨 집안에서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냥 작은 서점 주인일 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당신만 좋다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혜원의 아버지 강일성 전 이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그 여자와는 안 돼. 아버지,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아. 가난한 서점 주인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강일성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 사랑으로 체면을 세우느냐? 너는 이 재단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배우자를 맞이해야 해. 혜원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혜원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격에 맞는 결혼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 수진의 서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는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이준이 태어난 후 부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원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키웠습니다. 체면을 지켰습니다. 명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자리, 사랑이 떠난 자리. 혜원은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도서관 사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책을 다루는 사람. 수진처럼. 아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만큼은 격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다. 혜원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좀 보내주게.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중앙시립도서관에 문다은이라는 사서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게. 신상정보, 학력, 집안 배경 모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혜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 그것이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준이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면 분명 우리 재단을 탐낼 것이다. 수진도 결국 돈이 없어서 떠났다. 아니, 내가 버렸다. 혜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 아들에게 걸맞은 사람인지. 혜원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이사장실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혜원의 그림자는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준비한 보고서가 혜원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문다은, 만 28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했고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립도서관 사서가 되었습니다. 빚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직접 봐야 한다.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태도, 진심.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의료재단 이사장이 도서관에 나타나면 모두가 알아볼 것입니다. 언론도 움직일 것이고 다은도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혜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수진의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혜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중앙시립도서관 청소 용역업체가 어디인가? 클린 서비스라는 곳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그 업체 사장을 만나게 주선해주게. 조용히. 예, 이 사장님께서 청소업체를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주게.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혜원은 한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클린 서비스 김 대표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찾으시는지. 김 대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에 야간 청소부가 필요한가? 예, 지금 인력은 충분한데요. 한 명 더 넣을 수 있겠나? 혜원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김 대표가 놀란 눈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장님, 이게 무슨... 묻지 말고 들어주게. 일주일만이면 된다. 그 사람은 내가 보낼 사람이고 자네는 그냥 청소부로 등록만 해주면 돼. 급여는 내가 따로 처리하겠네. 하지만 도서관 측에서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인력 보충이라고 하면 돼. 원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김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실 분이 청소 일을 할 줄 아십니까? 혜원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우면 되겠지. 그날 밤 혜원은 집에서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청소 연습이었습니다. 걸레질, 쓰레기 분리수거, 유리창 닦기. 60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집사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배우는 거야. 혜원의 손은 서툴렀습니다. 걸레를 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혜원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혜원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이 아니라 낡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젤로 넘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안경도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클린 서비스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가슴에는 클린 서비스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혜원은 중앙시립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야간 청소는 10시 이후에 시작됩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는 혜원을 청소 도구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은 10층을 담당하고 당신은 3층만 맡으시면 됩니다. 3층? 예, 문화기획팀이 있는 곳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일하는 곳. 장비는 여기 다 있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맙네. 김 대표가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걸레, 청소기, 쓰레기 봉투, 세제. 자, 시작해볼까. 밤 10시. 도서관 문이 닫혔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혜원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화기획팀. 혜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다은. 처음 보는 그녀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안경 너머로 집중하는 눈빛.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혜원은 청소 도구를 들고 노크했습니다. 똑똑.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하러 오셨어요? 예, 새로 투입된 청소부입니다. 혜원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곧 나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혜원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사무실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꼼꼼했습니다. 책 주문서, 행사 기획안, 예산 집행표.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는가 싶더니 사무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시민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필통, 안경, 우산, 노트. 각각 꼬리표를 달아 날짜와 발견 장소를 적었습니다. 이 우산은 어린이 열람실에 있었고,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기록했습니다. 이 안경은 2층 화장실 세면대에. 혜원은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귀찮을 법한 일인데
그녀는 성의껏 했습니다. 다은이 드디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원과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은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구나. 사무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의 책상만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것도 질서 있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과자 봉지, 커피잔, 메모지.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준비물 색연필 20세트, 도화지 30장, 스티커. 김 할머니 큰 활자본 신청, 다음 주까지 준비. 청소년 진로 특강 강사 섭외, 수요일까지 확정. 하나하나가 사람을 위한 메모였습니다. 혜원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지쳐 있었습니다. 청소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10시 혜원은 청소부가 되어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밤. 다은은 어린이 열람실에 있었습니다. 낮에 진행된 독서교실 후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 또 늦게까지 계시네요. 할 일이 많아서요.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들은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다들 퇴근하셨어요. 저는 내일 행사 준비가 있어서요. 그럼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다은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수요일 밤. 다은은 노인 열람실에 있었습니다. 큰 활자본 도서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찾으실 만한 책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로맨스 소설, 수필집, 요리책. 모두 글자가 큰 책들이었습니다. 혜원이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다은의 손에 든 책 더미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혜원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정말 괜찮은데. 청소는 잠깐 쉬어도 됩니다. 혜원은 책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은은 고마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서가에 놓아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할머니를 위한 건가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예, 김순자 할머니요. 매주 오시는데 시력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미리 큰 활자본 코너를 만들어 드리려고요.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다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목요일 밤. 혜원은 다은의 일과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혼자서 다음 날 행사를 준비하고 분실물을 정리하고 서류를 체크했습니다. 민원 전화 기록도 꼼꼼히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찾는 책, 저 학생이 필요한 자료. 모두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오면 직접 안내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재산을 노리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의심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혜원의 마지막 관찰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은은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다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 어머니. 응, 나 아직 회사야. 걱정 마, 곧 들어갈게. 아버지 야근 드셨어. 응,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사랑해. 전화를 끊은 다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혜원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구나.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도 효심은 있어. 밤 11시. 다은이 마침내 퇴근했습니다. 혜원도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서관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다은이 보였습니다. 쌀쌀한 밤바람에 그녀는 가디건을 여몄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다은이 올라탔습니다. 혜원은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뭘 의심했던 걸까? 청소부 옷을 벗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문다은.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세심했고 따뜻했습니다. 격이라는 게 대체 뭔가?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청소부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사람이 많겠군.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이면 시민들이 도서관으로 몰려듭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찾습니다. 다은 씨는 괜찮으려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혜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상청 재난문자였습니다. 서울 전역 호우경보, 외출 자제 바람.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벽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 오래된 건물. 일주일 동안 청소하면서 보았습니다. 3층 천장에 빗물이 스며든 자국들. 낡은 전기 배선들. 혹시 혜원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집사 박, 차를 준비해 주게. 이사장님, 이 비에 어디 가시려고요? 급한 일이 생겼네. 혜원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시립도서관. 주말이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에는 아이들과 부모들, 일반 열람실에는 수험생들과 시민들, 노인 열람실에는 어르신들, 그리고 1층 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VIP, 북토크. 유명 소설가를 초청한 행사였습니다. 지점장 배도헌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제대로 준비됐겠지. 배도헌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은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점장님. 의자 배치 완료했고 음향시설도 점검했습니다. 다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오신다. 절대 실수 없어야 해. 알겠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두헌은 늘 이랬습니다. 시민들보다 윗사람 눈치를 더 봤습니다. 행사는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6시.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콱콱. 도서관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천둥 소리. 그리고 깜빡이는 조명.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산실에서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님, 3층 전기실에서 누전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배두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비가 계속 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피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두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이 강당을 향했습니다. 1시간 후면 VIP 행사가 시작됩니다. 안 돼. 배두헌이 소리쳤습니다. 행사부터 지켜야 해. 시청국장님이 오신다고. 이 행사가 무산되면 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지만 지점장님, 안전이. 괜찮아. 누전 징후일 뿐이잖아.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 다은이 나섰습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 도서관에 200명 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괜히 소동 일으키면 어쩌려고. 행사 끝나고 천천히 점검하면 돼. 배두헌은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콱광. 그리고 순간 정전. 도서관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 깜짝이야. 곧바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붉은 불빛.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냄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다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습니다. 배두헌은 이미 강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그때 다은의 눈에 휠체어 한 대가 보였습니다. 노인 열람실 구석. 휠체어에 앉은 한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다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아가씨. 휠체어의 여성은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큰 활자본을 보러 매주 오시는 분.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다은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로 밀려가는 와중에 휠체어를 미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비켜주세요. 휠체어 지나갑니다. 다은이 외쳤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녀는 김 할머니를 1층 출구로 모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다은은 할머니를 밖으로 보낸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은 씨, 어디 가요? 동료, 직원이 외쳤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다은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이 열람실.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얘야, 괜찮아. 이리 와. 다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이 함께 있을게. 손 잡자. 다은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이가 엄마 품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은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일반 열람실에는 아직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없는 청소년 2명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드는 아이들. 다은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빨리 나가야지. 누나, 가방이. 한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마 그들의 전 재산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알았어, 챙겨. 다은은 그들과 함께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안에는 아직 귀중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물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문서들, 시민들이 기증한 향토 자료들. 다은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기록물 보관실로 가요. 최대한 옮겨야 해요. 다은 씨, 위험해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지역의 역사예요.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3층 기록물 보관실로 올라갔습니다. 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빨리 옮겨요. 방수 박스에 담아서. 다은이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고문서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향토 자료, 기증받은 편지들, 옛날 사진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1층으로 서둘러요. 그들은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다은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3층 전기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다은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은 씨, 어디 있어요? 아래층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괜찮아요. 다은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박스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은 씨, 익숙한 목소리. 청소 아저씨. 다은은 놀랐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서관에 도착했고
혼란 속에서 다은을 찾았습니다. 왜 아직 여기 계십니까? 위험해요. 박스를 옮겨야 해서요. 제가 들겠습니다. 혜원은 다은의 손에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잡으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둠 속에서 혜원의 손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혜원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배두헌은 VIP 손님들을 모시고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은, 너 지금 뭐 한 거야? 배두헌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행사부터 지키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됐어. 다은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혜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다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혜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을, 명예보다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그들을 적셨지만 혜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요일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시설 점검과 복구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혜원은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다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모습. 무거운 박스를 들고 기록물을 지키려던 모습. 배두헌의 질책에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진가를 보지 못했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이준과 다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서관 직원들은 임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본관은 아직 복구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직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배두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토요일 행사가 무산된 것이 그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시청국장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승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나? 배두헌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사태에 대해 얘기해보자. 배두헌의 눈이 다은을 향했습니다. 문다은 주임. 예, 지점장님.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왜 내 지시를 무시했나? 지시요? 나는 분명히 행사부터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자네는 멋대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행사를 망쳐버렸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전 경보가 울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자네는 내 지시를 따르면 돼. 배도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기부금 집행표야. 여기 오류가 있어. 오류요? 시청에 보고한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이 다르다고.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최종 검토하셨고요. 배도헌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서버 로그를 보니 자네 이름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더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네가 실수한 거야. 인정해. 배도헌은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로 시청에서 우리 도서관 전체가 감사를 받게 생겼어.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다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다은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배도헌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찍히면 승진도, 좋은 평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직 처분이야. 그리고 시청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 지점장님, 다은이 항변하려 했지만 배도헌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끝났어. 회의 종료. 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보고서는 정확하게 작성했는데. 다은아,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다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혜원은 재단 이사장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 기부금 집행 오류입니다. 우리 재단이 기부한 도서 구입비 관련인데요.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배도헌 지점장이 문다은 주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좀 이상합니다. 보고서 수정 시간이 문 주임이 퇴근한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원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조작했다는 얘기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것도 배도헌이. 전산팀을 움직여. 혜원이 명령했습니다. 도서관 서버 로그를 전부 확인하게.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했는지. 모든 기록을 가져와. 예, 이사장님. 그리고 조용히 진행해.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서할 수 없어. 혜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3시. 전산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기부금 집행표는 총 3번 수정되었습니다. 전산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다은 주임이 작성. 시간은 오후 5시.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계속.
두 번째, 배도헌 지점장이 검토 후 승인. 시간은 오후 6시. 이때까지도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배도헌 지점장이 수정. 시간은 밤 11시. 이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확실한가? 예, IP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배도헌 지점장의 사무실 컴퓨터입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컨대 전산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도헌 지점장이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조작해서 금액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혜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서버 로그, IP 기록, 수정 전후 비교 파일. 모두 복사해 왔습니다. 잘했네. 혜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시청 감사팀에 직접 전달하게. 그리고 배도헌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전산 팀장이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청소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다은은 정직 명령을 받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단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문다은 주임님? 예, 그런데요. 저는 시청 감사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으로 출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요. 무슨 일이?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좋은 소식. 그게 무슨 의미일까? 수요일 아침, 다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임시 사무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감사팀원들이었습니다. 배도헌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다은 주임,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팀장이 다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다은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 기부금 집행표 오류는 배도헌 지점장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버 로그와 IP 기록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배도헌 지점장이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정직 처분은 즉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배도헌 지점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밝혀낸 건가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확한 자료였습니다. 익명.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걸까? 회의가 끝나고 다은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배도헌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은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준 걸까? 그날 저녁, 혜원은 이사장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도헌 지점장이 직위 해제되었고 문다은 주임은 복직되었습니다. 잘 됐군. 혜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겁니까? 도서관 직원 인사 문제에. 혜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까.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은도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밝혀준 그 사람에게,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준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은 곧 올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다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도서관은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전기시설도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다은은 문화기획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문다은 주임, 1층 로비로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지금요. 무슨 일이신데요?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그녀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의 남자. 다은은 그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다은 주임님이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혜성의료재단 이사장 강혜원입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성의료재단,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왜 여기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아, 예. 물론입니다. 다은은 당황스러웠지만 회의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원은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보는 그녀는 또 달랐습니다. 밤에는 피곤해 보였지만 지금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혜원, 혜성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곳 야간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청소부요? 일주일 전 저는 청소 용역복을 입고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신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청소 아저씨가 이사장님이셨다고요? 예.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질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록물을 옮기는 것을 도왔었죠. 다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그 사람. 박스를 대신 들어준 그 사람. 해성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니. 왜 그러셨나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이요? 이준. 당신의 약혼자입니다. 다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고만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혜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집안 배경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제 아들에게 걸맞은 사람인지. 혜원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변장해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그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성의료재단 이사장이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이 남자가 한 젊은 여성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은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아닙니다.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든 채로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체면으로 재단했습니다. 학력으로, 집안 배경으로, 직업으로. 그것만 보고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사장님, 당신은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 정성껏 챙겼습니다. 큰 활자본이 필요한 할머니를 위해 따로 서가를 만들었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당신은 VIP 행사보다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휠체어 탄 할머니를, 겁먹은 아이를, 집 없는 청소년들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록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이고 시민들의 기증품이기 때문에. 혜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배도헌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체면으로 사람을 재단했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체면을 세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은의 눈물만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혜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였습니다. 명예와 재산과 학벌, 그것들은 다 껍데기였습니다. 그는 다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진짜 격은 당신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날들, 차별받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원은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다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장님. 예.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녀가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혜원은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겸손했고 진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아들은 복이 많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혜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취 반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가보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다은은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에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진심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성의료재단 이사장이 왜 여기 왔을까? 다은과 무슨 관계일까?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진심이 오갔는지. 혜원은 도서관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그때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용기가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예, 이사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을 나누고 나니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가문을 만드는 건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은은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다은아. 무슨 일이야? 오늘 아버님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이준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도서관에 찾아오셨어. 그리고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결혼 허락해 주셨어. 이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어려웠지만 동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은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심의 무게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공지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이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는 것일까? 오전 10시 재단 본관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2명의 이사들이 앉았습니다. 모두 의료계와 재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혜원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아들 이준이 결혼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혜원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시립도서관 사서입니다. 이름은 문다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 사서.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그 댁 집안 배경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또 다른 침묵. 이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실례지만 우리 재단의 위상을 생각하면. 위상. 혜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물론 명예와 격을 말하는 것이죠.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와 격. 저도 평생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이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재단을 위해, 가문을 위해, 체면을 위해. 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문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격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요. 그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문다은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혜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는 한 명 한 명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시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짜 격입니다. 혜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것 아닙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 재단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공감의 침묵이었습니다. 한 나이 든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재단 설립 멤버 중 한 명인 김 이사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겉모습만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시게 되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김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진짜 당신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 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찾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이준과 다은을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사 박 씨가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원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과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다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혜원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은 씨.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혜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다은 씨,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나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 댁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예, 직접 오시겠다고요? 다은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혜원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준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혜원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 후 혜원은 다은에게 집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서재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의학 서적, 경영서, 문학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이네요.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하시나요? 책을. 네,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원래 책을 좋아합니다. 다은은 책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이 책. 아, 그건. 혜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래된 책이네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 씨,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게요. 수진. 다은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소중한 책이시네요. 예. 아주 오래전에 받은 선물입니다. 혜원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준 책이죠. 첫사랑이셨나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한. 다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습니다. 30년 동안. 혜원이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과 이준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사랑으로 만났으니까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와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혜원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약속대로 다은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번화하지는 않지만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다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멀리 세우라고 했습니다. 혼자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다은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다은의 어머니는 혜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이시죠? 다은이한테 사진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혜원입니다. 어머,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다은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따님을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으로 드세요. 안쪽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다은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다은의 아버지는 검게 그을린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혜원은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인어른. 아이고, 장인이라니요.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은의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 된장찌개, 제육볶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혜원은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고, 입에 맞으시려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입니다. 혜원은 진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은이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다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새 책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게 했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꿈이었구나.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애가 말하더군요. 자기처럼 책을 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다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변변치 못한 부모라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최고의 교육을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입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은 씨가 우리 집에 오면 그녀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은의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혜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한 따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혜원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은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고 그녀가 자란 동네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갔습니다. 다은이 어릴 적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은이가 책을 읽었구나. 혜원은 어린이 열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습니다. 책들도 오래되었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재산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며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은이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부자시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2달 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 이준과 다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이 특별히 준비한 재단 정원이었습니다.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재단 직원들도 있었지만 도서관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노숙 청소년들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다은이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이준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다은이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 아름다웠습니다. 다은의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버진 로드를 따라 천천히. 혜원은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은이 재단 앞에 섰습니다. 다은의 아버지가 이준에게 딸의 손을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이준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이준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다은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이준과 다은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혜원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옆에 김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예. 저기 빈 의자는 무엇입니까? 김 이사가 가리켰습니다. 신부 측 앞자리에 빈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 친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옛 친구요?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 하지만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 혜원은 그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나는 이제 옳은 선택을 했어.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그 빈 의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 생명의 은인인데. 할머니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항상 행복하렴. 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노숙 청소년들도 다가왔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고마워,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예, 누나가 연결해준 쉼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은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정원에는 조명이 켜졌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혜원은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이준과 다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응, 왜? 감사합니다. 이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해 주셔서.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혜원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렴. 예, 아버지. 다은 씨. 예, 아버님. 우리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변화시켜줘서 고마워요. 다은이 혜원을 안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혜원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혜원이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빛이지만 함께 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꾸나. 예,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 잎이 마지막으로 흩날렸습니다. 축복처럼. 그날 밤 혜원은 서재로 갔습니다.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준 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알았어.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진짜 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늦었지만 배웠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게. 혜원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가에 꽂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보름달.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진심이 결실을 맺은 밤이었습니다. 사랑이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노을빛 사연 이야기였습니다.